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 문자열,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파트 1에서는 변수, 이름, 객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과 객체, 변수와 이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파트 2에서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숫자 관련 연산자, 정수, 부동수점수, 수학함수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마지막 파트 3에서는 문자열에 대한 내용으로 문자열 리터럴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열 형변환, 그리고 특수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스케이프 시퀀스, 그리고 문자열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변수 이름, 객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제 bool이라는 타입이 있고요. 여기서 타입 이름은 bool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불리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줄여서 이제 bool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타입 이름이 파이썬에서 이제 타입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이따 강의 내용에 이런 이름을 이용하는 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입 이름, bool은 이렇게 bool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bool은 어떤 값을 갖는 타입을 bool이라고 하냐면 true 또는 false, 즉 참이냐 거짓이냐를 값으로 갖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bool이라고 해요. 굉장히 단순한 타입이야. true 또는 false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정수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정수 타입. 정수 타입은 이름이 int이고요. 인티저를 좀 줄여서 쓴 거죠. 예. 값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를 쓰듯이 쓰면 돼요. 10, 그리고 마이너스 999, 그 다음 0. 이런 숫자들이 이제 정수가 되겠죠. 소수점 부분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부동소수점수,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동소수점수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이제 이름이 부동소수점수라고 지어졌는데요. 다른 방법이 뭐냐? 그럼 고정소수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소수점하고 고정소수점의 차이는 뭐냐? 부동소수점은 이 소수점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부동소수점이라고 하고요. 고정소수점은 소수점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소수점수라고 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소수점하고 고정소수점수 방식을 한번 보면요. 메모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메모리. 근데 고정소수점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고정소수점. 고정소수점은 뭐냐? 자,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는 여기의 정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 이렇게 여기를 이제 실수 부분이라고 할게요. 실수 부분. 실수가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소수점 부분. 자, 이 소수점 부분하고 정수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고정 소수점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뭐 4바이트다. 여기도 4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쓰는 방법이 이제 고정 소수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3.1이다 하면은 이 정수 부분에 3.1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3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는 1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1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3에 해당하는 값.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고정소수점 방식이고요. 그 다음, 부동소수점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소수점 방식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가수부하고 지수부로 나눠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학표기법 아시죠? 1.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숫자가 되죠? 실제적으로 1, 2, 5 소수점을 5자를 등겨서 12만 5천이라는 값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가수 부분하고 이 가수 부분에 1.125라는 값이 이 부분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이 10의 5승인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게 돼요. 정확하게 이제 1.25라는 부분이 여기 저장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방식이 바로 뭐냐? 부동소수점이에요. 그래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떠서 동동 떠다니는 식으로 소수점이 이동한다는 방식. 즉 여기 10의 5승이니까 소수점이 이렇게 5자리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면 이 소수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이제 부동소수점 수예요. 자,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이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숫자의 표현 범위 때문인데요. 부동소점 방식이 숫자의 표현 범위를 더 넓게 가질 수 있어요. 실수를 쓰는 거는 보통 과학에서는 작은 부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숫자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학 계산에서 예를 들면 천문학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큰 수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고정소수점 방식으로는 똑같은 메모리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부동소수점 방식 이 지수부를 계속 몇 승이냐 몇 승이냐 이렇게 늘려주기만 하면 굉장히 큰 수 또는 마이너스 몇 승이냐 몇 승이냐 하면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조금의 오차 범위가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수의 표현 범위를 놓고 보면 이 부동소수점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또 하나 단점을 좀 예를 든다면은 요게 좀 구조가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정수 여기 있는 숫자대로 써 있는 정수보다는 좀 연산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성능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이 실수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모듈들이 이런 그래픽 카드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방식이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래서 부동소수점수라고 해요. 실수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이제 실수는 이제 부동소수점수 형태를 써요. 그래서 타입 이름은 플롯이라는 형태를 쓰고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3.14, 1592와 같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써도 되고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래밍성 표현을 할 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1.0, 2, 8과 같은 지수 표현을 형태로 표현을 해도 돼요. 자, 여기서 2, 8은 10의 8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가수부, 이 부분이 이제 지수부 부분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방식의 표현을 다 쓸 수가 있게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소수 타입도 제공이 돼요. 파이썬에서는. 이 복소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 그대로 복소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실수부에는 말 그대로 실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9.0 이런 식으로 실수가 들어가게 되고 허수부에는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를 이미지라고 해서 허수부를 이미지라고 해서 i라고 넣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j라는 값을 써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복소수를 쓸 때 그냥 단순히 1j, 그냥 j라고 하더라도 앞에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것만 이제 주의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할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복소수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언어에는 이런 복소수 타입이 잘 제공이 안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본 강의에서는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자열 타입이 있어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그래서 타입 이름은 str, 스트링을 좀 줄여서 쓴 거겠죠? 그래서 str을 쓰고요. 0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시퀀스, 문자 열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열들, 문자들의 열.
자, 그래서 문자열은 표현할 때 이렇게 이중 인용부호나 또는 단일 인용부호로 묶여져 있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문자 리터럴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리터럴이란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값을 의미해요. 리터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호예요. 이중인용부호는. 자, 이 이중인용부호 안에는 아무런 문자열도 없죠. 이게 이제 빈 문자열이 되겠죠. 0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시퀀스. 0개라는 거죠. 비어있는 문자열. 그 다음, 요건 하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결까지 해서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되겠죠. 이거는 파이썬 공백도 문자예요. 공백, is, 공백, is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문자열이 있어요. 기타 조금 고급 자료형에 해당하는데요. 튜플, 리스트, 집합, 사전, 사용자 정의 타입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자, 그 다음 객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 타입을 객체로 구현을 하게 돼요. 단순한 뭐 10과 같은 정수도 객체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객체로 구현을 할 때 이 객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각 객체에는 이 값이 있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원, 뭐 어떤 아이덴티티, 얘가 있는 어떤 식별을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값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타입 정보는 이게 뭐 어떤 숫자냐, 문자냐, 아니면은 뭐 불이냐,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타입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타입에는 단순히 뭐 어떤 숫자냐, 정수냐, 실수냐 이런 형태의 그런 유형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더하기 연산, 뭐 빼기 연산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연산들에 대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 속성. 속성은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이라는 값을 내가 저장을 했다 하면 10. 그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어, 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문자열에서 좀 메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정말 이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객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일들,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속성들. 그 다음 객체의 신원과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객체의 신원, 얘가 얘다라는 이 객체가 어떤 거다라고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값을 말하는데 이 신원은 내장 함수 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객체의 신원을 나타내는 어떤 값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는 그럼 뭐냐? 메모리상의 주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파이썬 구현에 따라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메모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즉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is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객체의 신원이 서로 같은 녀석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게 이제 is라는 연산자예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서로 같은 신원일 수 있어요. 그러면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돼요. 신원이 같다라는 말이 조금 지금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얘네들이 같은 녀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is라는 연산자예요. 값의 비교를 하는 경우하고 좀 달라요. 값을 비교하는 거는 서로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같은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연산자는 equal 연산자를 두 개를 이용해서 쓰게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연산자일 거예요. 값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 자, 이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 있는 함수를 또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게 타입이라는 함수를 제공해줘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타입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어떤 객체를 넣어주면은 이것이 어떤 객체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것이 is int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반환되는 타입이 int이면 is가 아까 뭐라고 했죠? 두 객체 신원을 비교하는 연산자라고 했죠. int라는 것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면 true, int가 아니면 false가 되게 돼요. 자, 여기서 신원이 같은 연산자를 써서 이걸 비교한다는 것도 조금 이따가 CSV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type A 이제 불 하면은 이거는 이제 A가 불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변수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별자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식별자라는 용어가 뭐냐? 그럼 식별자는 이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식별자라는 건 뭐냐? 그럼 변수, 함수, 클래스, 모듈 및 기타 객체,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녀석이거든요. 변수, 우리가 A는 10 했을 때 이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쓰죠. 자, 정확하게 만들어서 쓴다라기보다는 A라는 녀석의 이름, 이제 그 변수의 이름을 A로 지어준 거죠. 예. 그리고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름들을 지어줄 수가 있고, 클래스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모듈도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식별자는 그걸 이제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을 식별자라고 해요. 예. 그 다음, 식별자의 이름은 어떻게 그럼 만들 수가 있느냐?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밑줄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한 글자, 요걸 조합한 한 글자 이상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이 식별자 이름을 지어줄 때 숫자로는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오류예요. 그 다음, 파이썬은 이미 파이썬 내부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약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예약어는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름들로는 지어주면 역시 오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별자 예약어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요 조합으로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름을 지어줘도 상관이 없게 돼요. 다만 주의할 건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식별자와 예약어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면요. 자, 파이썬은 이 이름을 지어주는 어떤 관례라는 게 있어요.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런 관례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를 그 관례라는 게 뭐냐면 변수를 이름을 짓는 방법을 말해요. 여러 가지 한번 이름을 한번 볼게요. your name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your name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짓고 싶어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렇게 공백을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구분자로 써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두 개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걸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변수. 예를 들면 뭐 u는 10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런 u하고 10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u는 10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토큰들이 되게 되는데, 공백으로 이렇게 뭔가 단어를 구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개의 덩어리, 토큰이 두 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는 변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수 이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백으로 하게 되면. 자, 공백은 쓸 수 없다. 변수 이름 지을 때. 중요한 건.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 가지 표기법을 이제 쓰는데, 자, 그 표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는 표기법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표기법도 있고, 이렇게 쓰는 표기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 다른 표기법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쓰는 방법과 아닌데 요런 표기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잘 안 쓰는 거니까 요거 세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무슨 표기법이냐면 파스칼 표기법이라고요. 얘는
카멜 표기법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요. 자, 이렇게 파스칼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는 방식을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카멜 표기법은 파스칼 표기법하고는 다르게 첫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 단어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마다 대문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요거의 형태가 이제 대문자가 나오는 부분이 톡톡 튀어나오는 것이 낙타의 혹 같다고 해서 이름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변수 이름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게끔 많이 허용을 해주거든요. 다른 특수 문자들은 거의 잘 못 사용하는데 이렇게 언더스코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보통.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가 마치 공백을 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를 구분할 때 이 언더스코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 두 표기법, 요 표기법은 자바 같은 언어에서 많이 사용해요. 자바. 또는 자바 스크립트와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써요. 특히 자바에서 많이 써요. 이런 표기법은. 그런데 파이썬은 요 표기법은 안 쓰고요. 파이썬은 요 표기법이 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변수 이름을 짓거나 또는 함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스네이크 표기법을 쓸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파스칼 표기법은 나중에 클래스라는 것을 다룰 때 이제 파스칼 표기법을 쓰긴 써요. 요거는 그때 가서 한번 쓰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변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이제 규약을 이제 코드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의 코드 컨벤션은 이제 PEP8이라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좀 이거는 약간 사족이니까 알아두면 좋은 상식 같은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거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PEP8 구글에서 PEP8 파이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파이썬의 어떤 코드 스타일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코드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약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는 규약들. 예를 들면 뭐 두 줄 이상 쓸 때 또는 뭐 쓸 때 이런 식인데 지금 다 이 규약들을 봐도 좀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이 규약 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더스코어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네이크 표기법을 많이 써요. 파이썬은. 그거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변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을 필히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변수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을 첨주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값을 만들면은 그 값을 뭐 컴퓨터에서 다루려고 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곳이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는 우리가 직접 뭔가 하드웨어적인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거기 있는 값을 읽어오거나 또는 거기 값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변수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참조하기 위한 이름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변수를 이용해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자를 이용하냐면 이퀄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했죠. 이걸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이게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이지만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이퀄이라는 경우가 값을 대입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에서 말하는 이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 파이썬에서는 변수는 단지 이름이고요. 할당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우리는 할당, 이게 할당 연산자라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값에 이 이름에다가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할당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할당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단지 데이터가 담긴 객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 돼요. 자, 이게 뭔 의미인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A는 A에다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10이라는 값을 만들었죠? 그러면 메모리에 어딘가에 객체를 만들고요. 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 A라는 변수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에는 값을 가지고 와줘. 예를 들면 프린트 A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어요. 우리가 이 A라는 값을 찍으라는 거죠. 그럼 이 A가 이름이 가르치고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이름을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이 객체에다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름을 붙인 거죠. 객체에다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포스트잇으로 A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객체한테. 얘는 A야 하고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고요. 자, A는 10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A에다가 10을 대입한다는 건 파이썬에서는 10이라는 객체가 있는 곳에 A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자,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수 A에다가 여기에다가 A는 이제 이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10이라는 객체가 있는 곳에 A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A라는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B는 A라는 값을 넣어보는 거죠. B는 A.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이름을 가지고서요. 어떤 객체를 갈 수 있냐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에 이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A 있는 곳 10이죠. 10이 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또 붙여주냐면 B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B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번엔 C에는 A하고 B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저장하고 있어요. C에 A하고 B가 서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 결과값을 저장하는데, 자, 여기죠. A에는 값 10 하고 B도 똑같은 객체죠. 거기 있는 값 10 서로 같은지 보죠. 같죠? 같으니까 무슨 값이 저장이 될까요? 자, true라는 값이 생성이 되고 그것은 또 여기에 이렇게 true라는 값이 생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true라는 값이 저장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 객체에다가 이름을 뭘 붙여준 거냐면 C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이렇게 붙여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자, 그럼 각각의 신원을 확인해 보죠. id 값을 확인을 해보면 a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이 id 값은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객체에 아이덴티티 값을 나타낸다고 했고 그 아이덴티티 값이 보통은 메모리 주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가 이거라는 거죠. 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객체의 메모리 주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id b를 한번 보면 어때요? B도 역시 같은 객체에다 B라는 이름을 또 붙여놨죠. 사람도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별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주민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똑같은 객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름 하나가 10이라는 객체에 붙은 이름 하나가 또 B인 거죠. B도 역시 같은
요 메모리 주소를 가르치고 있는 객체를 이제 객체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요거랑 지금 id a에 해당하는 요 값이 서로 같죠. 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이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환경이 저랑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랑 아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id a의 값과 id b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객체를 가르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C를 한번 보도록 하죠. C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true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id C를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주소가 지금 보면 id 값이 얘랑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죠? 즉 C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객체는 요 메모리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id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왜 id 값이 서로 얘네 둘은 같고 얘네 둘은 다른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A is B. 자, A하고 B가 서로 같은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때요? 당연히 같겠죠. A를 가르치는 객체, B가 가르치고 있는 객체가 서로 이런 같은 객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true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럼 A is C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얘는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네. 서로 다른 객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false가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A의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타입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결과값이 클래스 int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클래스 int라고 나온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이 A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클래스가 바로 int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즉, 그래서 타입이 int가 되게 돼요. 이 객체의 타입이. 우리가 아까 객체를 설명을 할 때 객체는 그냥 값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신원, 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신원, 그리고 타입이라 하면 얘가 int 타입이라고 했죠? 그 타입 정보가 이 위치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타입 정보가 여기 이 객체 안에 또 값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입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int라는 타입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int라는 타입 정보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 이 10이라는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클래스 int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int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이 얘에 의해서 이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이상하게 되네요. 10이라는 값이 이 int라는 클래스 int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입 A는 int가 나오겠죠? 이게 int와 같은 거냐고 묻는 질문에 이 is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얘는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타입 C를 한번 보죠. 타입 C를 출력해보면 이제 얘는 클래스 bool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파이썬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클래스 B도, bool도 어딘가에 이제 있고요. 클래스 bool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 true라는 값이 만들어질 때는 이 클래스 bool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타입 C를 치게 되면 이 만든 타입 얘가 리턴이 되게 되고, 이게 타입 C is int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는 당연히 지금 이 true라는 녀석은 이 타입 정보의 bool이라는 걸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객체의 정보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하고 같은 신원이냐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id냐고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true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고요. 강의 노트에 없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조금만 해볼게요. B에다 이번에는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클래스, 이제 20은 int라는 타입을 갖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int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이제 2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 그럼 타입 정보가 여기 객체 안에 타입 정보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int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20이라는 것은 어디에 할당하고 있죠? B에다 할당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 B라는 이름 더 이상 이거를 가르치는 이름이 아니라 얘를 가르치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가 서로 같냐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을 찾아보면 A에 있는 A라는 이름은 이제 얘를 뜻하고요. B라는 이름은 얘를 뜻하게 되고, 얘는 서로 다른 id를 갖는 애예요. 근데 값도 서로 어떨까요? 다르죠. 10하고 20. 다르니까 C의 결과는 당연히 펄스가 되게 되죠. 그럼 C는 어떻게 되냐? 이제 펄스라는 값을 갖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값을 C에다 할당했다는 의미는 이제 C는 더 이상 얘에 붙어 있는 이름이 아니게 되고, 이제 이 객체에 붙어 있는 이름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역시 id C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의 id 값은 요거였는데 id C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즉 무슨 말이냐? 얘가 붙어 있는 곳에 객체의 신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게 요거 지금 요죠? 요 위치인 이 false 값을 가르치고 있는 신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 간단한 구문 자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두면 앞으로 좀 파이썬의 동작 방식을 깊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변수 A의 신원을 확인하는 코드, 즉 ID로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 변수 A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 중 변수 이름이 잘못된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답을 바로 말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정답을 말해보면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뭐 bool, 정수, 실수, 복소수, 문자열, 튜플, 리스트, 집합, 사전, 그리고 사용자 정의 타입이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정수하고 실수, 문자열 이렇게 정도를 좀 자세하게 더 다뤄볼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 변수 A에 신원하는 코드 id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 신원은 꼭 변수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id 어떤 값을 넣어줘도 돼요. id 10.
자, 여기서도 10이라는 객체가 들어있는 곳 서로 같죠? 예. 10이라는 객체가 들어있는 곳이 서로 같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변수 A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코드 타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꼭 변수를 넣을 필요 없고 숫자를 넣어줘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변수의 이름이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면 이 네임은 올바른 변수가 되겠죠. 이름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하고도 아니에요. 그 다음 얘는 왜 잘못됐냐면 숫자로 시작하고 있어서 잘못됐죠. 자, 얘는 언더스코어도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숫자로 시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올바른 이름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잘못됐죠. 왜? 이건 예약어예요. 아까 봤을 때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요 중에 except라는 예약어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변수 이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bool, 정수, 실수, 복소수, 문자열, 투플, 리스트, 집합, 사전, 사용자 정의 타입이 있고요.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 타입이 객체로 구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객체는 어떤 ID, 신원과 그리고 타입,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각 객체들은. 그리고 객체 신원은 ID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연산자로 비교를 할 수 있죠. 같은 객체, 즉 같은 신원이라는 얘기는 같은 객체인지. 또한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의 타입을 알 수 있고요. 식별자는 변수라든지 함수, 클래스, 모듈, 그리고 기타 객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 여러분들이 지어줄 수 있다고 했죠. 그 이름을 지어주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객체를 가르칠 수가 있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파트 1에 대한 강의 마치고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